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를 훑어보는 헌정 영상 개념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농구인이라면, NBA 팬이라면, 농구 팬이라면, 혹은 그냥 일반인이라도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농구 그 자체, 농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 마이클 조던의 농구 인생을 훑어보고자 합니다. 그의 대학 시절부터 신인 시절 그리고 챔피언이 되기까지 여정, 어떻게 커리어를 마무리했는지 등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마이클 조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했었거든요. 마이클 조던이 싫어서라기보다 조던이 지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찰스 바클리의 빅팬으로 NBA 입문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마이클 조던, 마이클 제프리 조던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마이클이라고 부르더군요. 키는 198cm, 체중 89kg. 이게 현역 시절 신체 스펙이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넷플릭스의 라스트 댄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지금은 120kg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살이 많이 쪄 있으시던데 현역 시절에는 정말 이상적인 체구를 갖추고 있었어요. 신장도 슈팅가드 치고는 굉장히 큰 신장이었고 손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날렵한 몸매에 근육도 상당했었고요. 마이클 조던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졸업했죠. 그리고 1학년 때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NCAA에서 우승을 시킵니다. 결승전에서 조지타운을 상대로 터뜨린 조던의 위닝 미드레인지 점퍼는 NCAA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평균 득점이 17점을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요. NCAA는 그때 당시 공격 제한 시간이 35초였고 3점 슛도 없었기 때문에 17득점 정도면 굉장히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야투 성공률도 54%에 달했고요. 의외로 자유투 성공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75% 내외를 기록했으니까요. 프로에 오면서 자유투 성공률을 완전히 개선해냈던 것이 특이했던 점이죠. 마이클 조던은 1984년 드래프트입니다. 놀랍게도 역사상 최고의 선수임에도 전체 1픽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드래프트 동기 중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1번 픽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하킴 올라주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빅맨들을 더 선호하던 트렌드의 리그였기 때문에 하킴 올라주원이 1번 픽으로 휴스턴 로켓츠에 지명되었고요. 2번 픽이 문제인데 사실 마이클 조던을 뽑는 게 옳아 보였지만 포틀랜드는 당시 클라이드 드렉슬러라는 리그 정상급 슈팅가드가 있었기에 샘 보위라는 빅맨 유망주를 픽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마이클 조던이라는 대어를 놓친 것이 많이 아쉬운 선택이었지만 그때 포틀랜드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조던과 같은 포지션인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83-84 시즌 루키로 상당히 좋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에 같았으면 드렉슬러가 있다고 해도 조던을 뽑아서 2명의 리그 최고의 공격수를 기용하는 전략이 가능했겠지만 그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던 시대였고 빅맨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보던 시대였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포틀랜드의 흑역사로 기억될 수밖에 없겠죠. 클라이드 드렉슬러와 마이클 조던이 함께 뛴다고 상상하니 그 팀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조차 되질 않네요. 1984년 드래프트는 올라주원, 조던뿐 아니라 5번 픽에는 찰스 바클리가 있었고요. 16번 픽에는 훗날 NBA 역대 통산 어시스트와 스틸 1위가 되는 존 스탁턴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로 회자되는 것이 바로 1984년 드래프트인 것이죠. 이제 조던의 루키 시즌인 84-85 시즌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죠.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82경기 전경기 출전,
28.2득점, 6.5 리바운드, 5.9 어시스트, 그리고 무려 2.4개의 스틸을 기록하게 되죠. 당연히 그 시즌 신인왕은 조던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모두의 기대를 떠안은 채 2년차 시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조던은 2년차 시즌 초반 불의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발 쪽 골절로 인해 그 시즌 18경기밖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절치부심한 마이클 조던은 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3년차 시즌 리그를 뒤집어 놓습니다. 82경기를 모두 출전한 조던은 평균 37.1득점을 기록하는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죠. 스틸도 2.9개, 리바운드도 5개 이상, 어시스트도 4개 이상을 뿌리며 많은 이들에게 어쩌면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4년 차인 87-88 시즌 무려 4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기록하며 82경기 모두 출전, 그리고 평균 35득점과 스틸 3.2개를 기록하며 어마어마한 시즌을 완성하게 됩니다. 조던은 이 시즌 생애 첫 시즌 MVP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DPOI도 동시 석권하게 됩니다. 이 시즌을 기점으로 언론과 선수 사이에서 마이클이 최고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시작하죠. 하지만 조던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이제 개인 기록이 아닌 챔피언 반지의 부재였습니다. 시대를 양분하던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는 실제로 겸상을 하기엔 반지가 없어 아직 무리라며 조던을 놀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조던의 목표는 확고하게 챔피언 반지를 향하게 됩니다. 87-88 시즌은 다른 의미로도 특별했습니다. 훗날 그와 함께 6번의 우승을 합작하게 될 최고의 조력자 스카리 피펜이 데뷔한 시즌이었기 때문이죠. 피펜의 합류로 이제 불스는 조던 쇼를 보는 팀에서 우승이 가능해 보이는 팀으로 변모한 것이죠. 88-89 시즌 역시 조던은 단 한 경기만 결장하며 무려 평균 40분 출전이라는 강철 체력을 보여줍니다. 현대농구에서는 보기 힘든 숫자인데요. 여담이지만 현대농구는 이때보다 페이스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선수들의 출전 시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조던의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지금의 선수들이 배워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88-89 시즌부터 조던은 의식적으로 본인의 득점보다는 팀으로서의 플레이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득점은 32득점으로 내려갔지만 어시스트를 8개까지 끌어올리며 본인이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님을 입증하게 되죠. 우승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피펜의 성장을 눈치챈 것도 있겠고요. 하지만 조던은 89-90 시즌까지도 우승에 실패하게 됩니다. 매직 존슨도 레리 버드도 아닌 바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배드보이즈로 불리던 디트로이트는 아이지아 토마스를 필두로 2년 연속 조던을 가로막으며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맛본 조던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90-91 시즌 드디어 조던과 조던의 불스는 첫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통산 2번째 MVP 시즌이기도 했고요. 여전히 평균 31.5득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5.5개를 기록했고요.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다름 아닌 매직 존슨의 레이커스였습니다. 1980년대는 레리 버드의 보스턴과 매직 존슨의 레이커스가 우승 트로피를 양분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NBA 인기 상승의 불씨를 그 둘이 지폈고 마이클 조던이 그야말로 대폭발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오른 조던을 막기에 매직과 레이커스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7세의 혈기왕성한 이 청년은 왕위를 물려받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시리즈의 조던과 피펜은
매직 존슨을 번갈아 막으며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줍니다. 비교적 여유 있는 4승 1패로 드디어 염원하던 챔피언 반지를 얻게 된 조던은 왕조의 탄생을 선언하게 되죠. 첫 우승으로 조던은 모든 이에게 최고의 농구 선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나이키, 코카콜라 등 많은 굴지의 브랜드들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게 되는 등 그야말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슈퍼스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당연히 조던을 내세운 브랜드들도 상당한 광고 효과를 얻게 되었고요. 91-92 시즌의 조던은 여전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승에 성공하게 되죠. 포틀랜드와의 맞대결 역시 조던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던이 약점이던 3점 슛을 마구 꽂아놓고는 두 손으로 갸웃하는 세레머니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본인의 약점은 그냥 놔두지 않는 근성의 아이콘으로서의 모습을 정말로 제대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92-93 시즌은 제가 처음으로 NBA를 접하게 된 시즌입니다. 그 시즌 찰스 바클리는 시즌 MVP를 수상하게 되고 파이널에서 조던에게 도전장을 호기롭게 던집니다. 실제로 이 시즌 바클리의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는데요. 서부의 바클리와 동부의 조던의 대결은 모두가 기대하는 파이널이었습니다. 이 시리즈 이후 바클리는 세상에 나보다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며 조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시즌 MVP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 이때 조던의 기량은 그야말로 너무나 압도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던은 이 파이널에서 무려 평균 41득점을 기록했으니 상대팀 입장에서도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겠죠. 불스는 6차전 존 팩슨의 너무나 유명한 결승 3점 슛으로 피닉스를 4승 2패로 꺾습니다. 저는 이때 찰스를 열렬히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너무나 인상 깊은 나이키 광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주에서 조던과 바클리가 농구 시합을 하는 애니메이션 광고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NBA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 매력적인 광고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2번에서 방영되던 AFKN 채널도 기억이 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고 영상을 만들다 문득 울적해지네요. 물론 그 시절을 라이브로 봤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다시 돌아와서 조던과 바클리의 파이널은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흥행을 만들어냈는데요. 조던은 3연패를 달성하면서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칭호를 서서히 얻게 됩니다. 그런데 조던은 다른 방식으로 농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조던에게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조던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마이너리그 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조던은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메이저리그를 밟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마이너리그 경기 초반에는 나름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이후 변화구를 전혀 공략하지 못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마이너리그의 버스 이동이 너무 불편해서 구단 버스를 본인 돈으로 바꿔주었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늘 최고의 대우를 받던 조던에게 마이너리그의 열악함은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증언에 따르면 조던은 스타의식 없이 마이너리그에서도 열심히 훈련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고 하네요.
다 믿긴 힘들겠지만 말이죠. 어쨌건 본인의 뜻대로 잘 되지 않던 야구인으로서의 생활은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을 보낸 후 NBA에는 조던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조던은 결국 94-95 시즌 후반 시카고 불스로 복귀하게 됩니다. 시즌 막바지인 3월에 복귀한 조던의 몸 상태는 전성기 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구의 몸에서 농구의 몸으로 돌아갈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돌아온 조던과 함께 플레이오프를 맞이한 불스를 기다리고 있던 팀은 당시 가장 핫했던 올랜도 매직이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만난 올랜도 매직에는 최고의 센터 샤킬 오닐과 모두가 입을 모아 조던을 넘어설 스타라고 치켜세우던 페니 하더웨이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조던의 복귀 시즌을 망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본 거의 유일한 조던의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1차전 클러치 슈팅 기회에서 조던은 슛이 아닌 패스를 피펜에게 건네다 결정적인 턴오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전의 조던이 아니었던 것이죠. 언론에서는 조던이 인간이었다라며 조롱을 하기도 했죠. 조던은 실패를 받아들였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95-96 시즌은 모두가 아시는 불스의 빅3가 탄생한 시즌이었습니다. 악동, 데니스 로드맨이 합류하게 된 것이죠. 조던, 피펜, 로드맨에 더해서 유럽 최고의 선수인 토니 쿠커치까지 있었으니 이 팀의 완성도가 엄청났습니다. 토니 쿠커치가 벤치에서 나오는 팀의 전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죠. 조던은 다시 평균 30득점 이상 시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팀을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게리 페이튼과 숀 캠프의 도전을 뿌리치고 조던은 네 번째 반지, 거기에 네 번째 MVP까지 수상하며 왕위를 다시 한번 탈환하게 되죠.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 첫 우승을 이룬 조던은 우승 직후 농구공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었던 거겠죠. 96-97 시즌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전히 최고의 선수는 조던이었지만 그 시즌 MVP는 칼 말론에게 돌아갔습니다. 칼 말론과 존 스탁턴은 불스에게서 반지를 뺏어올 유력한 팀으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두 팀은 결국 파이널에서 맞붙게 됩니다. 아직도 조던의 1차전 왼쪽 원드리블 풀업 버저비터가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위닝샷이었고 조던은 여전했습니다. 또다시 조던은 우승을 차지했고 5손가락을 펴보이며 하던 세레머니를 제가 따라하다가 욕을 먹던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조던의 눈은 두 번째 3핏을 향하게 됩니다. 97-98 시즌의 조던은 조금은 전성기에서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82경기를 전부 소화해냈지만 평균 득점이 28.7점으로 조금 내려오게 되었고 시즌 야투 성공률도 2점 야투 48.2%, 3점 야투는 23.8%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조던의 훈장과도 같았던 야투율 50%가 깨지게 된 시즌이었던 것이죠. 당시 미국 나이로 34살, 한국 나이로 보면 36살 정도였으니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특유의 근성과 독종 기질은 여전했고 결국 모두의 머릿속에 최고의 장면으로 남아있는 그 라스트 샷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또다시 6차전 끝에 유타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시카고와 마이클의 두 번째 3핏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번째 반지였고 그 기간 동안 그는 무려 5개의 MVP를 따냈습니다. 시카고 불스 역사상 우승 개수는 총 6번인데 전부 조던의 시대였죠. 조던이 불스였고 불스가 조던이었던 겁니다. 조던 우승 이후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룰 걸 모두 이룬 영웅의 너무나 멋진 퇴장이었어요. 그가 이룬 업적은 대략 이렇습니다. 통산 평균 득점 역대 1위 30.1득점, 우승 6번, 시즌 MVP 5번, 파이널 MVP 6번, 시즌 득점왕 10번, 시즌 스틸왕 3번, 올 NBA 팀 11번, 디펜시브 퍼스트 팀 9번 등등. 더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이후 조던은 한 차례 더 복귀를 하는데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조던은 본인을 보고 자란 코비 브라이언트, 앨런 아이버슨 같은 젊은 선수들과의 맞대결로 볼거리도 제공했고 올스타전에서 후배들과의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는 등 말년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올스타전 하프타임 때 머라이어 캐리가 조던에게 불러주던 히어로는 많은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고요. 정말로 흠잡을 곳 없는 한 농구 영웅의 커리어 마감이었습니다. 조던은 현재 NBA 구단인 샬럿 호네츠의 구단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의 위대했던 선수 생활에 비해 구단주로서의 업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끔 농구장에서 마이클 조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겠죠. 이상으로 마이클 조던의 안티였던 어린아이가 만든, 지나고 보니 누구보다 그를 사랑했음을 깨달으며 만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헌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판타지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